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 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호칭하는 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주로 그럼 대통령을 지칭할 때 저런 이 명태균 씨 카톡에 나온 것과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친오빠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오빠가 친오빠건 대통령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뭐 친오빠면 그 해명이 다 되는 건가. 오빠는 친오빠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질 것 같다.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누었다는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이 오빠가 누구냐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공개한 명태균 씨조차도 이 본인의 발언이 지금 오락가락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명태균 씨는요,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번갈아 하면서 이 오빠가 누군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했다가 또 다시 농담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말을 번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도가 뭘까요? 윤 의원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명태균 씨가 처음에 저 문자를 공개했을 때 본인이 이제 공개하고자 하는 그 뭐랄까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윤 대통령 부부와 사이가 좋다.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런 그 존귀함의 대접을 받았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박용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빠에 대한 개념은 본인은 크게 없었죠. 그러니까 오빠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오빠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는 논박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올바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오빠라는 건 친오빠를 얘기한 것이다. 그러다가 오빠 관련 정치권의 논박이 강해지니까 이 오빠가 친오빠가 아니고 뭐 마치 윤 대통령인 것처럼 다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다시 기억이 또 안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의 관심 대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본인이 관심 대상이 증폭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보태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이 이제 문헌상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네. 그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불편하죠. 지금 평가받고 있는 명 씨에 대한 이미지와 저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왜 저렇게 대화를 했지? 지금 보면 불편하지만 당시 보면 네. 대선 초기잖아요. 대선 경선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저것만 갖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오빠가 누군지에 대해서 참전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네. 아직 이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여권에서의 또 주장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빠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명태균 씨의 발언의 신뢰성마저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든 아니든 뭐 어찌 됐던 문제가 된다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오빠가 누구건 본질은 대선 조작입니다. 대선 과정에 작동한 불법 표본 조작, 통계 조작을 국민 앞에서 확인합시다. 민주당에서는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이분이 대선 전에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건 뭐 가족이 도울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뭐가 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대선 전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활동, 그러니까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처갓집 식구들은 뭔가 좀 그래도 해보려고 그때 당시는 2021년 이때 정말 특히 그 오빠라는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좀 사람을 만나고 다녔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가운데 좀 이게 넘치는 뭐 소리도 또 들렸고 우려가 또 있었어요.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건데 처갓집 식구들이 일정 부분 다 나서서 뭐 나름 그래도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돼보려고.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대선 전후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캠프 활동을 했다 이건데 가족이
이 후보를 위해서 뛰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 보면 최초의 선거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 가족들이 전방위로 뛰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고. 근데 야권에서는 지금 왜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 거죠? 다만 지금 선거를 도와주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오빠가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 있어서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그런 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뭐 선거를 도왔든 안 도왔든 문제가 되는 거고 최근에도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국회에서 이런 제기도 했어요.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실에 뭐 공개든 비공개든 회의에 참석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네. 또 이분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송사가 있어서 기소당해서 또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그 카톡 메시지에서 오빠가 친오빠이든 대통령이든 이건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처가 식구들이 일단 장모께서는 이미 또 송사가 있어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빠도 지금 또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또 갈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것에 연루가 됐다. 또 김건희 여사 자체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얼마나 대한민국을 떠들고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 전에 그러니까 후보를 위해서 가족들이 뛴 거는 문제 없지만 그 이후에 무언가 이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 문자 메시지의 배경 시기는 대선 전 경선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해 보이는데 거기서 친오빠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바로 또 그 당선 이후에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정치 공세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소설 단계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출입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문제제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신 말씀처럼 만약에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확인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된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고 사실규명을 촉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런 문자 하나 나왔다고 해서 저기서 친오빠가 등장했어요. 경선 당에 도와줬어요. 그럼 당선 이후에도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역공해 볼까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 사실 정치 공방의 흑색 선전으로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저 채널A의 이 기자가 명태균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 자신이 김 여사의 친오빠를 향해 야단을 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 여사 친오빠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길래 야단을 친 건지도 궁금해지고 또 도대체 명태균 씨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호통을 칠 위치에 있었나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신지어 전략기획 부총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명태균 씨한테는 그렇게 사과도 잘하시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사과를 안 하시냐.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상당히 정중하잖아요. 해안이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자 메시지만 봤을 때는 확실히 김건희 여사께서 명태균 씨를 의지하고 그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명태균 씨 카톡에 보면 세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침표, 오빠, 이준석입니다. 이 마침표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서로 나눈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보낸 거란 증거고요. 오빠라는 것은 뭐 친오빠가 될지 뭐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점. 네. 근데 친오빠는 이준석 대표하고는 그러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그 친오빠하고와 관계만 보면 뭘 몰라서 야단쳤다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준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단서로 네. 명태균 씨가 좀 남겨놓은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네. 자, 야당의 공세와 여당 내부의 자중질환. 이 가운데서 명태균 씨는 지금 추가 폭로를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나서고 있죠. 그 아직 멀었어요. 그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왜곡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근데
한 2,000장 돼요. 뭐 주고받은 게. 뭐 잡아넣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지 내가? 나는 안 건드리면 가지도 않아요. 식스센스의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하면 그 영화 누가 보겠냐고.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사회 파장이.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잘 모르면 여사 대통령 가서 물어보고 건드려야 될지 건드리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 본인이 공개한 이 오빠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시지는 에피타이저 수준도 아니다. 앞으로 대화 내용이나 사진 합치면 2,000장은 좋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언론사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명태균 씨 SNS 잠잠합니다. 논란 확산이 되면서 일단 명태균 씨도 좀 잠잠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대통령실도 이 오빠는 친오빠다라는 해명 이후에 이렇다 할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양측 다 지금 뭔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명태균 씨가 굉장히 협박을 했다가 그다음에 하루 정도 SNS를 중단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노련하게 완급 조절을 하는 모습까지 심지어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요,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여권은 명태균 씨가 파편적으로 뭔가 하나씩 내놓는 거에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명태균 씨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나씩 풀어놓으면서 본인에게 관심이 집중되게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애초에 받고 있던 수사로부터는 시선을 돌리게 하는데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가 뭘 내놓으면 그것을 사후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 전체를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국민들께 선제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서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명태균 씨가 뭘 하나씩 풀어놓거나 혹은 심지어 완급 조절까지 해가면서 저렇게 여유를 부리고 또 한편으로는 협박을 하고 저런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